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 나 단식장 찾아와서 손잡아준 사람, 나 단식장 찾아와갖고 내 가슴팍 만져준 사람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방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센 놈이냐, 누가 나를 강하게 방탄해줄 수 있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냐? 선동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에 집중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을 타도하자, 탄핵합시다. 자, 모든 탄핵 요건이 완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동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천안함, 광우병 이런 선동 세력에게 자리를 내어주려고 드릉드릉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저께 뭡니까 민주당이 만들기로 한 비례위성 정당 네. 아까 박홍근 추진단장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뭐야 저게 이름이? 저게 이제 비례위성 정당 이름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위성 정당 이름이 네.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입니다. 아우, 이름이 참 너덜하네요. 예. 지난번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네.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용해인이니 윤미향이니 다 넣어가지고 네, 이제 네. 비례대표를 줬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례가 47개잖아요. 그 47개 중에서 어쨌든 뭐 국힘이 만드는 정당이 뭐 한 네. 20개, 여기 뭐 27개, 20개, 뭐 한 20개 정도 가지고 간다 보면은 네, 47개를 네. 나눠가지고 간다 보면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통해서 네. 원내로 밀어넣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지난번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1번부터 10번까지를 네. 다 거길 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 사람들한테도 앞자리 좋은 데를 줘가지고 네. 국회의원 만들어 주겠다는 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 좀 예. 해주세요. 보니까 여기에 뭐 일단 추진단장은 민주당 그 박홍근 그 추진단장이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박서군이 있습니다. 박서군. 여기 될까요? 박서군 광우병 대책회의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뭐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지난 30년 가까이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시위란 시위는 거의 다 나온 사람이죠. 예, 다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한미 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박근혜 퇴진 촛불, 한미일 정상회의 규탄, 후쿠시마 방류 반대, 윤석열 정권 퇴진. 요거는 아주 대표적인 것만 꼽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성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죠. 범민련,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여기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적 혐의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범민련이니까 그래서 무시무시하죠. 예. 지난번에 북한이 지금 전쟁에 대한 시각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맞춰서 바꿔야 된다라는 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던. 터무니없는 그 윤미향 의원실이랑 공동 만들었던 그 세미나 있잖아요. 그 정말 이적행위하는 그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그런 단체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예. 또 참여연대 진영종. 예. 여기는 참여연대 공동 대표인데 지금 현재는 뭐 국보법 폐지 운동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의 공동 대표 그리고 네. 천안함 폭참 당시에 뭐 정부 조사 결과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 네. 진영종 씨. 네. 또 이런 사람들도 그다음에 또 이 단체에 참여를 누가 하고 있습니다. 있느냐? 네. 여기 234명이 명단에 있대요. 함세웅 신부도 있네요. 함세웅이 있고 여기 또 이일혜경이 있습니다. 이일혜경도 이일혜경 있네. 누구냐면은 다른 백년 이사장인데 이 사람 그 천안함 자폭 발언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이재명 네.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가 맞아요. 9시간 만에 그냥 맞아요. 날아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요즘에는 진짜 그 발언이 거의 음모론에 완전히 중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막 이런 글도 막 공유하고 해서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괴담 혹은 음모론 예. 아주 중독인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딱 요 당에서 비례대표를 만들어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2, 제3의 윤미향이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지금 북한 뭐 위임맞이 환영단 뭐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김정은. 네. 그랬던 대학생들 대진년 뭐 그렇죠. 진보 대학생 넷 이쪽 애들도 합류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음 국회는 네. 그러니까 윤미향 그다음에 용해인, 양이원영 이 수준을 넘어서는 네. 더 그냥 뭐 극성 맞은 그렇죠. 국회를 보실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의 장르, 자기 뭐 전공이 있었죠. 예. 무슨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쵸. 무슨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전공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대기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의 대기자. 집단은 예. 이 대기자 집단은 전공이 시위야. 그래요. 전공이 예. 선동이고, 선동이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남들 눈을 속이기 위한 노력조차 안 하고 대명분조차 예. 없이 정말로 그냥 시위가 직업이고 선동이 취미인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시위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쫙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 거죠. 참 입법부 사법부에 의해서 입법부 시스템 파괴를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참 이 선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 그 우리나라 남한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제 뿌리 내려왔던 세력들이 네. 원내로 집어 들어옵니다. 사실 윤미향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북한이 일으키는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토론회까지 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앞으로 그런 꼴을 더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위협을 누가 만들었냐?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퇴진해야 대한민국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 논리를 지금 벌써 드릉드릉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북한이 아무리 위협적인 행위를 해도 북한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국을 계속 비판을 합니다. 예. 때리는 놈을 비판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네가 지금 폭력을 유발한다, 네가 도발을 유발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오전에 동해상에 순항 미사일을 북한이 여러 번 발사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 벌써 5번째 도발입니다. 이제 2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2월 중순까지 지금 한 달 반 동안 5번째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북한 자극이 이런 행위를 계속 도발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미국이 물러가야 또 해먹은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한미일 그 연합 체제를 만들어서 북한을 이렇게 고립감을 주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의로운 도발이죠. 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식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네. 살아간다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네. 이거 뭐라 합니까? 전도된 인식이라 그러죠. 거꾸로 된 인식을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네. 국회로 대거 입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법들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되게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밖에 그럼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요 충북 동지회라고 간첩단 사건에 지금 저 피고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1심 선고 직전에 말입니다. 유엔에 재판 중단을 요청해달라.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달라. 또 우리 망명 가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 지금 타진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자들은요.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판 지연시키기 위해서 계속 재판에 네. 태클 걸고 판사 바꿔달라. 네. 증거 어떻게 해달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안 통하니까 어디까지 갔냐? 유엔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망명까지 해달라면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망명 가야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국가인가요? 당신들이 이렇게 남한에서 북한을 흠모하면서 벌이는 네. 모든 활동 그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북한에 있는 일반의 북한 인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네. 여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이나 이런 거에 한마디도 안 하는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슬금슬금 자기 실체 드러내고 심지어 이제 국회까지 들어오겠다고. 이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뭐 억압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합법적인 우리 제도, 민주주의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의도로 들어오겠는 길을 왜 우리가 열어줘야 되느냐고요. 왜 그러니까요. 우리의 한 표로.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이 망명 그때 생각이 났는데 이자들이 망명을 가면 어디로 갈까요? 북한으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 겁니다. 백발백중 저는 미국으로 간다고 봅니다. 미국 전부 다 네. 미국 가요. 예. 네. 아니 북한으로 망명을 가지 왜 미국을 가나? 반제국주의자들이 왜 미국으로 망명을 가려고 합니까?
제가 한번 그런 운동권 선배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아. 미국이라는 그 체제 모순을 네. 알려면 몸으로 체험하기 예, 위해서. 그래서 간대요. 아. 그래서 미국이라는 체제 허우점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간다라고 하는 아. 80년대 저의 아주 오래된 옛날 선배가 있었습니다. 네. 참 정말로 모순적인 사람들이에요.